미국 국방부가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 약 5천 명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약 3만 6천 명이 주둔 중인데 이를 14% 정도 줄이겠다는 것으로 그것도 6개월에서 1년 내에 철수를 명령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번 감축 선언은 군함 파견 요청과 일부 군기지 사용을 유럽이 거부해온 것에서 오는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며칠 전 메르츠 총리가 미국이 전략도 없이 전쟁에 돌입해 이란으로부터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한 작심 발언이 결정적 방아쇠를 당겼다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독일이 군함 파견 요청을 거절하고 미국의 대응을 비판하자 곧바로 병력 감축이라는 보복성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군함을 파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해왔습니다. 이미 미 정치권과 외신에서는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 등 구체적인 수치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상군 위주의 주한미군을 대중국 견제용인 공군과 해군 중심으로 재편할 경우 병력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 병력 숫자보다 역량이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점도 이 같은 재편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대규모 감축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미국이 이를 지렛대 삼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이란전 지원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현재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논의는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주동미군 철수가 현실화되면서 한미동맹을 둘러싼 안보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문장열 전 국방대 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미국 이란전 상황부터 좀 여쭙고 싶은데요. 호르무즈 상황 여쭙겠습니다. 해방 프로젝트 4일 오전부터 시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해협에 갇힌 제3국의 빠져나온 것, 선박들을 빠져나온 것을 지원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프로젝트를 갑자기 시작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지금 트럼프가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를 봉쇄하니까 자기네들도 오만만에서 나와서 오만만에서 봉쇄를 했는데 이게 계속 안 풀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위협도 하고 폭격하겠다는 등 지상군 투입하겠다는 그런 위협도 하지만은 실제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자기네들이 직접 페르시아만에 묶여 있는 약 한 2,000척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선박들을 호송해가지고 끌고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참 기가 막히는 가당치 않은 얘기예요. 아, 그래요? 그 좁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군 군함이 호송을 한다는 것도 일단 해협이 좁아가지고 굉장히 어렵지만은 이란이 이것을 그냥 둘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러면 그 충돌을 보면서까지 민간 유조선이라든지 여러 선박들이 그 호송을 요청하겠느냐? 그러려면 만무하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더 기다렸다가 이란하고 미국이 어떻게 타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란이 꺼낼 수 있도록 그 호르무즈에 갇혀 있는 선박들을 꺼낼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협상을 하거나 그래야지 이렇게 여기에 말려 들어가서는 사실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이걸 지탱할 수가 없는 그런 정책이죠, 이게. 아, 예. 사실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뭐 구체적인 그 프로젝트의 전략들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실행이 가능한가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이란은 이제 미국의 이런 입장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 미군 호르무즈 진입 시 공격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좀 서로 간의 이제 공격, 뭐 다시 이제 휴전이 마무리되고 뭐 전쟁이 시작되는 그 상황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일단 충돌이 일어나면은 아마 지금까지 충돌보다도 더 크지는 않을지 모르지만은 비슷한 강도로 계속 군사적으로 공격을 주고받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해방 프로젝트가 속박 프로젝트가 돼버린 거죠. 아, 예. 더 오랫동안 속박시켜버리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예. 갑자기 이 프로젝트를 꺼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다른 걸 다 생각해 봤는데 아무런 그런 이 묘책이 안 나오거든요.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직접 협상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본 정도에 불과하지 않느냐. 예. 트럼프 성격상 이게 말을 마구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저러 말들을 막 해보는 거죠. 예. 일종의 트럼프가 이제 완전히 신뢰를 상실해가지고 도대체 간의 진지함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예. 일종의 이제 출구 전략으로서 말 한번 꺼내본 것 정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일단 미군이 이제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 5천 명을 철수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미군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이유부터 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미국은 지금 유럽에 굉장히 많은 수 한 6만 명 이상을 지금 주둔시키고 있는데요. 여러 나라에 있는데 주로 이제 독일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뭐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또 폴란드는 최근에 조금 많이 들어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군이 거기에 오랫동안 주둔해 온 것은 냉전 시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토를 결성해서 러시아의 서진을 막겠다. 일종의 이제 냉전 그 이념 대결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핵 경쟁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정치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미국이 나토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사실 굉장히 큰 주도권을 행사한 거죠. 무기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게. 예. 근데 이게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그런 복잡한 고차원적인 전략적인 고려보다는 지금 현재 이것이 이제 발표된 것을 보면은 거의 이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트럼프가 이 병력을 좀 일부 철구를 하겠다라고 화가 나가지고 한 것 같은데, 사실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이미 오래전부터 나토 지역에서 미군이 이렇게 주둔하고 있는 것이 과연 그 비용 대 효과면,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그게 얼마나 효용성이 큰가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한 달 이상 전부터 이 독일에서 일부 병력을 철수할 것이라 하는 얘기는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메르츠도 그 자기가 알고 있었다 놀라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죠. 그 메르츠 총리가 지난달 27일에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뭐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 전략 없이 전쟁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뭐 설전을 좀 펼쳤는데, 그런 직후에 주동 미군 감축을 발표를 해서 이 설전 때문인가라는 보복성 이야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트럼프 성격상 그 분석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워낙 감정적이고 이게 감정 기복이 심한 거의 예. 조울증 비슷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석은 어느 정도 타당하고요. 그러나 이 짚고 넘어갈 것은 메르츠의 그 입장이라든지 자세가 상당히 그 과거와 달리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독일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의존적이지 않고 얼마든지 유럽 내에서 자기네들이 필요에 따라서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미국의 의존으로부터 벗어난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 미국에 대해서 뭐 전략이 없다느니 뭐 이란에 굴욕당하고 있다느니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맞는 예. 얘기예요. 맞는 예. 얘기 하는 건데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유의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란전에 미사일을 탕진하는 바람에 유럽에 약속한 미사일을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이미 합의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 유럽 지역에 미군의 장거리 미사일을 더 증강시키는 거. 이 계획은 이제 이미 합의가 되어 있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실행하지 않게 된 거죠.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단 러시아를 그 억제하는 데 필요한 군사력에 있어서 제대로 이제 필요한 만큼 이것을 증강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군사력 증강을 멈추는 것이 병력 한 몇천 명 감축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일이다. 라고 분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 지금 보시면은 우크라이나에 계속 그 미사일이나 탄약이 들어가고 있고 이란 전쟁에서 소모하고 있는데, 이 독일이라든지 이태리 다른 나토 동맹국들에 배치된 그 미사일들을 일부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충하지 않고 더 이상 증강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말하자면 군사 대비 태세에 엄청난 그 약화 내지 변화를 초래하는 거죠. 예.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기왕에 못할 거 말로 이제 질러버리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명확하게 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못하는 거예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탈리아, 스페인에도 이란 작전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둔 병력을
가능성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동맹국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스페인에는 뭐 얼마 없어요. 한 3, 4천 명 정도밖에 없는데, 이태리에는 10,000명 이상이 지금 주둔해 있죠. 이걸 이제 감축하겠다는 것인데, 이쪽에서 감축하고 병력 빼는 것은 독일에서 병력 빼는 것에 비하면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 영향력 없습니다. 그냥 이게 일종의 엄포 비슷한 것인데, 마침 메르츠하고 마크롱, 그러니까 프랑스 마크롱,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트럼프를 비판했거든요. 반대하고. 이태리의 멜라니도 비협조적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골라가지고 병력 빼는 것으로 해서 지금, 보복을 하는 것 같은데, 참 얕은 수죠. 예, 뻔히 예. 보입니다. 이거 아무 효과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렇게 오히려, 예. 오히려 푸틴만 뭐, 좋아하죠. 푸틴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별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뭐, 푸틴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거죠. 예, 예. 이렇게 이제 나토 회원국에 대한 병력 감축, 이렇게 압박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한미 양국은 동맹 현대화 협의를 진행 중이잖아요. 이 주한 미군에 대한 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동맹 현대화는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이제 계속 되는데, 이게 사실은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이것은 무기를 많이 사고 국방비를 늘리고 주한미군 주둔비를 이제 높여주고 뭐 이런 것이 지금 큰 이슈로 되어 있는데, 진짜 중요한 정말 이 주한미군 규모를 어떻게 이 새로운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서 바꿀 것이냐, 이런 걸 진지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뭐 국방부 입장도 미군이 지금 아무 얘기 없으니까 뭐 우리 잘 모르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예. 근데 이건 좀 방향이 잘못된 거죠. 사실 주한미군이 지금 약 28,000명 이상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이 육군이거든요. 그래서 육군 병력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은, 압도적으로, 많고 강한 한국 육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군의 역할은 아마 공군, 또 특히 정보계통, 또 나중에 해군인 거 들어오면 해군, 이런 것인데, 그래서 이란 전쟁에 협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군사적인 그 합리성만 따져봤을 때도 지금 맞지가 않아요. 28,500명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상군을 줄이고, 사실 공군과 해군도 우리가 능력이 충분한데, 이 문제는 조금 더 아마 미국도 그렇게 쉽게 철수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더 많이 이제 협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예. 이것을 굳이 한국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아이고 한국도 뭐 감축하거나 철수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하면서 걱정할 필요, 예.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일방적으로 뭐 철수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국방에 대한 강화의 기회 뭐 이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정확한 대응이라고 봐요. 저는 예. 아주 바람직하고 아주 지혜로운 대응 같은데요. 우리가 먼저 뭐 감축해달라라고 말을 꺼낼 필요는 없지만은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는 말을 미국이 먼저 꺼낸다면은 우리가 그냥 못 이긴 척하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잘 가시라 라고 보내주는 거, 예. 아주 쿨하게 보내주는 것이 우리한테 훨씬 더 전략적으로 이익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야지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할 말도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결국 주한미군을 감축함으로써 이득을 본 것은 미국이거든요. 미국 비용을 절감하게 되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병력을 필요하면 다른 데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득을 본 것은 미국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보상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필요한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감축하겠다 하면은 놀라지 말고 아주 쿨하게 그러면 빼가시라 라고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던 울산 남갑 후보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욕설로 국회 모욕죄 고발까지 당한 인물이고, 윤석열 내란을 지금까지도 부정하는 대구 달성군 후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일본은 동맹국, 위안부 강제성은 논쟁 사안이라는 발언으로 이미 국민적 분노를 산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역사인식,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도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후보로 내세우는 그 수준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국민의 대표가 되어서까지 문제의 발언이 이어진다면 더 이상 수습이 불가할 테니 말입니다. 돈 더 안 내놓으면 빼겠다는 건데
이제 대한민국은 미군 보병 수천 명의 공백 정도는 우리 기술로 충분히 메울 수 있는 군사 강국입니다. 문장열 교수의 말대로 이제는 우리가 더 쿨해져야 합니다. 가겠다면 웃으며 보내줍시다. 이번 기회에 눈치 안 보고 우리 무기 마음껏 수출하는 진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에 찬성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